경신일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신일주 보면 딱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죠? 자, 경금도 양의 금이고 신금도 양의 금이에요. 그러니까 금끼리, 강한 금끼리만 모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경신일주면 굉장히 드센 사람으로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 같은 금이 있으니까 이거는 비견이죠. 음양이 다르면 겁재가 되는데 음양이 같기 때문에 비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금 속에는 뭐가 있냐면 신무임경이 있겠죠. 무임경이 있겠죠. 자, 무토는 편이 되겠고 임수는 식신이 되겠고 경금은 비견이 되겠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자, 경금은 우리가 삼명통에서 월이라고 그랬어. 월, 달. 달이라고 했고 일반적으로 물상론에서는 뭐죠? 큰 칼 또는 보다 무쇠, 원석 또는 큰 바위, 돌, 큰 돌이 되겠죠. 신금은 이제 우리가 명도라고 했어요. 명도. 삼명통에서 명도. 명도라고 하는 것은 이름난 도시이기 때문에 뭐죠? 큰 도회지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 물상론을 그대로 이 삼명통의 물상론을 보면은 달이 떠 있고 이 큰 도시에 달이 떠 있다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도시는 화려하기도 하지만 또 달이 떴으니까 의외로 쓸쓸한 적막감도 느낄 수 있겠죠. 고요한 이런 게 느껴지겠죠. 어쨌든 이 둘 다 경금, 신금은 굉장히 드세다. 어떤 그런 기운이 느껴지죠. 자, 이걸 보겠습니다. 자, 경은 염경, 우경. 이게 지금 거둘 염자죠. 다시 거둔다. 어디에서? 경금에 이르러서.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목의 기운이 뻗치고 화의 기운이 확상하고 토의 기운으로 정점을 이루고 그 다음에 금의 기운에 이르러서 어떻게 된다? 이게 수축이 돼서 과실로 맺게 한다. 그래서 이때는 이 뻗어나가는 기운을 움츠르게 하는 게 뭐다? 이게 숙살지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숙살지기 또는 기에 뭐다? 의리, 의협심 뭐 이런 거 다 이런 내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수는 뭐죠? 저장하는 거죠. 무엇으로? 씨한 형태로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금은 그 뻗어나가던 그런 기운들을 하나로 응축시켜서 뭔가 결실로 맺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실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그런 의미로 보시고 또 이렇게 뻗어나가던 것을 칼로서 응축시키고 하기 때문에 보다 이거를 개혁으로 보면 된다. 개혁. 그러니까 변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경금은 달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경금은 물상론으로 뭐다? 달을 의미하기도 하고 설이나 우박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일반적으로 땅에서는 이 금철로서 원석, 무쇠, 바위, 강금 등을 의미하고 형이학적으로는 신기, 불기, 제기 등보다 제기 관련된 제사 지내는 그릇과 관련되고 나머지 요 이하는 이제 쇠에 관련되겠죠. 금에 관한 쇠에 관한 거 뭐가 있죠? 금고, 은행, 무기고, 철강, 기계, 농기구, 자동차, 중장비, 열차, 총포 다 거민, 수렵 다 이런 것에 해당되겠죠. 직업군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관련된 직업은 뭐가 있어요? 군인이 있겠죠. 경찰, 뭐 또 무관 또는 스포츠맨 굉장히 이게 힘이 느껴지죠. 여러분들 그 WW 그 레슬링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보면 뭐 그렇죠. 아무튼 깡패, 살인자 굉장히 드센 직업을 나타낸다. 경금은 바위산이라든가 기차, 비행기 등 큰 쇳덩어리나 바위를 상징한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의지가 강하며 자신을 잘 드러낸다. 경금은 한마디로 말해서 의리이다. 신금은 자 음용사 신적 만물. 자, 음용사 신적 만물은 음은 신금을 써서 만물을 죽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신금은 기지개를 펴듯이 물리치며 해친다는 의미가 있으니 이는 가을이 보다 수렴함을 의미한다. 수렴함을. 가을의 기운이 수렴함을 의미한다. 자, 펼쳐진다의 펼칠신 있죠? 신자의 의미가 있고 이 뜻은 또한 양의 기운이 굴하고 음의 기운이 펼쳐진다는 뜻이 있다. 펼신이죠, 펼신. 그래서 음의 기운이 이제 뻗어나가는 걸 말한다.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 자, 삼음이 양기를 굴복시켜서 음기가 만물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자, 우리가 신금을 세 개의 음과 삼음과 삼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와 관련돼서 뭐가 있겠었죠? 앞에는
임목이 있었죠. 임목이 뭐다? 지천태라고 그랬잖아요. 지천. 그래서 세 개의 음과 세 개의 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요거는 지고 요거는 천이라고 했잖아요. 세 개의 음과 세 개의 양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인신충 서로 대척점이 서 있죠. 그래서 자, 음의 기운에는 이제 이 음의 기운이 뭐죠? 인묘진, 자축인 하면은 자에서는 뭐다? 하나의 양이 시생됐어요. 5개의 음과 하나의 양. 여기는 2개의 양. 여기는 3개의 양이겠죠. 이 말은 자, 음의 기운에서 양의 기운으로 와서 이 균형을 이루는 게 임목이라면, 자, 그 다음에 인묘, 진, 사, 오. 계속 이 양의 기운이 확장되다가 오, 미, 신. 자, 오, 자에서 뭐죠? 하나의 음이 시작돼요. 이거는 미가 2개의 음, 여기는 3개의 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점점 음의 기운이 뻗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자는 하나의 양이 시작되고 오는 하나의 음이 시작되고, 그렇죠? 인과 신은 각각 3개의 음과 3개의 양이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태인데, 자, 인목에서부터는 점점 보다 양의 기운이 펼쳐지는 거고, 신금에서는 보다 점점 음의 기운이 펼쳐진다, 이런 의미로 느껴지죠. 그래서 이 신자, 별신자의 의미가 이 음의 기운이 점점 펼쳐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세 개의 음이 양기를 굴복시켜서 음기가 만물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화의 양기가 미토에 의해서 수렴된 것이 신금에서 응축되기 시작하여 겉이 단단해지기 시작한다. 신금은 입추가 절입일이고 이렇게 초기에 미월에 토가 살행하게 되며 중기에는 다음 계절인 임수가 살행하고, 이거는 이게 써보면 되겠죠. 신 뭐야? 무, 임, 경이죠. 자, 이거는 뭐죠? 역이에요. 전달의 기운. 그러니까 뭐죠? 오, 미, 신이었죠. 전달의 기운이 토였죠. 그래서 토의 기운이 있고, 여기 이 말 있죠? 미월에 토가 살행하고, 중기에는 뭐죠? 임수죠. 수의 기운 임수가 살행하고, 그 다음에 처서가 지나게 되면서 본 기운이 뭐다? 금의 기운이 점점 강해진다. 그렇죠. 금기가 점점 강해진다. 이건 지장간을 설명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신금은 뭐다? 신금은 명도다. 명도라는 것은 뭐예요? 이름난 도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곤위지, 곤은 땅이 되는데, 기체무강, 그 체가 끝이 없고 무한하니 비명도 부족이 유지라. 유명한 도의지가 아니면 비유하기가 부족하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곤야라. 신이라고 하는 것은 곤이다. 도자는 제왕고소, 제왕이 머무는 곳이고, 신궁 임수생, 신궁에서 임수가 생하죠. 임수가 신금에서 장생지죠. 그 말이죠. 임수가 신금이 장생지예요. 그래서 우여 간산대, 그리고 그 산을 상대하니 시위 요산 환야라. 그래서 그것이 뭐다? 수요산화라. 물이 둘러나가고, 그 말이죠. 산이 둥그렇다. 명애 신년 해시. 자, 무릇 명이 신금을 사랑하는데 해시를 만나면, 그죠? 신생이 해시를 기뻐하니 사랑하니 내지 천교태라. 그래서 천지 교태가 된다. 앞에 우리가 뭐죠? 임목은 뭐죠? 지천이라고 했죠. 지천. 그렇죠? 지천. 임목과 신금은 둘 다 세 개의 양과 세 개의 음이 돼 있고, 세 개의 각각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자, 달빛이 비추는 도의짐으로 화려하고 멋스럽지만 청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독한 모습이 있다. 이 청고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12지지의 신급, 12지지의 지지가 있죠. 이거를 우리가 예컨대 그 하늘에 그것을 비유했을 때 이 신금보다 천고성을 그래. 천고성. 하늘의 외로운 별이라고 하는 거죠. 이 천고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고독하다. 그 말이죠. 고독하다. 이거는 뒤에서 또 한번 나오니까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축, 인묘, 진사오미에서 뭐 천기성, 뭐 천고성, 그리고 천복성, 그 다음에 천복성, 이런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한번 더 보도록 하고, 어쨌든 신금은 뭐다? 천고성을 이야기한다. 원숭이가 화려한 재주를 뽐내지만 또 외로운 모습도 있죠. 그래서 이 외명내허,
이 외명 내어라는 것은 밖은 밝은데 안에는 굉장히 비어 있다, 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도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지만 안에는 굉장히 화 비어 있다, 그런 모습이겠죠. 이것은 고독한 모습을 지칭하는 거겠죠. 자, 기본 성향을 보면 서방의 군신, 서방이라는 것은 뭐죠? 신유술이죠. 그렇죠? 신유술. 그 다음에 신유술인데 군신은 뭐예요? 위에가 경금이 있죠. 신금 위에 경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쇳덩어리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혁이고 을이고 그 다음에 칼, 검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쪽의 군신을 말한다. 지적 강원, 잠잠하다가 공격적인 군한형이 된다. 참고하시고, 자, 경신은 음양오행상으로 경이 금이고 신도 금이기 때문에 둘 다 강하죠. 그래서 경금과 신금은 모두 만물을 여물게 하여 열매의 결실을 상징하는 가을의 기운과 기질이 묻어나기에 낙엽이 지는 쓸쓸함의 성향을 지녔다. 환경이 일정하지 못하고 운기나 마음이 자주 변한다. 자, 경신의 물상은 은성의 상이다. 은성의 상이다. 또는 백색 원숭이의 상이다. 우리가 경금은 뭐죠? 다 뭐예요? 금은 뭐죠? 무슨 색이죠? 흰색입니다. 흰색.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고요. 서쪽별, 이거는 뭐죠? 신유술이니까 방향으로는 서쪽이죠. 그 다음 서쪽별의 상인이 고독하다. 우리가 이제 해질녘이 되면 해가 뉘우질 때쯤 되면 굉장히 고독을 느끼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신의 물상이 은성의 상인이 은색의 별로 무력함을 뜻하나 영웅 아니면 건달이다. 그래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성향을 지녔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임사직결이 뭐죠? 바로바로 결정하는 거죠.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틀려도 밀고 나간다. 임사직결, 그렇죠? 임사직결. 한번 일을 임함에 있어서 바로바로 결정한다. 임사직결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틀려도 밀고 나간다. 추진력은 끝내주겠죠. 자, 경신의 물상이 백색 원숭이 상인, 가을에 너무 길고 독선적이고 자존심이 강함을 상징하는 성분에 비유할 수 있다. 서쪽별의 상인이 고독하고 외로움의 상징이다. 바로 이게 나오네. 임사직결하고 결정되면 틀려도 밀고 나는 성향이 강하다. 했던 말이 또 나오니까 그쵸?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마무리 결실하고 거두어들이는 모양으로 기가 강하고 의리가 강함을 의미한다. 매사의 경쟁심을 발휘하여 일을 추진해 나가는 힘을 갖다. 추진력이 좋다고 그랬죠? 밀고 나가는 아주 강인한 힘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 강하다. 매사를 경쟁해야 처리하므로 그로 인하여 타인과의 갈등, 배신, 시비 등이 올 수 있고 사업 인연을 할 때 강한 자존심과 명예심으로 규모에 너무 집착하여 그로 인한 침체 고통이 있을 수 있다. 너무 자존심을 잃으면 안 되겠죠. 이럴 때는 항상 지도적인 위치에서 군림하기를 좋아하고 융통성에 의하여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밀어붙이는 힘. 좀 이게 군인, 우리 흔히 말하는 군발, 옛날 좀 상스러운 표현하면 군발이 스타일. 그냥 밀어붙여!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둘 다 칼만 들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자, 팔자에 금이 거듭 있으면 너무 세지 않나요? 기가 강하여 매사에 자기 고집이 강하다. 아나무인이겠죠. 나에게는 오직 내 기운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뇌가 있고 인성과 비겁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굉장히 고집이 세죠. 아집이 세죠. 나를 생해주는 것과 나를 도와주는 세력만 있다면 굉장히 세게다. 금만 있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뭐가 있다? 비겁이 많다는 거죠. 형제가 있다. 자, 경신일주는 항상 지도적인 위치에서 군림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주련이 뚜렷하고 정도를 걷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며 자기 확신과 자기 과시가 강하다. 자기 확신과 자기 과시가 강하다. 그래야만 리더가 될 수 있겠죠. 항상 경쟁의 논리로 타인을 지배하기 좋아하고 승부욕이 뛰어나 융통성보다는 힘에 의하여 일을 처리하므로 그것이 도리어 장애가 될 때가 많다. 대신 저돌적인 힘은 혁명이 필요한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받는다. 우리가 군부 쿠데타 했죠. 이렇게 쓰나요? 군부 뗐다? 프랑스 말입니다. 쿠데타란 말이 쿠데타 이렇게 쓰는가요?
아무튼 이렇게 써요. 군부 쿠데타 그런 식으로 이 저돌적인 힘은 혁명을 의미한다. 탁월한 능력으로 발휘한다. 남녀 공이 자기 주장이 강하므로 개성이 탁월하지만 배우자와 융화되기는 힘든 성품이라 하겠다. 경신일주는 소심 연약격.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강하지만 어떻게 돼요? 또 마음 한켠에는 뭐자? 외롭고 굉장히 소심한 부분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외로움을 잘 타는 심성으로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임사직결의 방향이 한번 정해지면 틀려도 밀고 나가는 뭐다 이거는 추진력이 끝내준다는 거죠. 추진력이 아주 강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틀려도 밀고 나가는 타입이다. 갑자기 정열가로 돌변하는 감성의 소유자다. 백장이 두둑하죠. 우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뭐 경신일주라고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냥 배짱 두둑하고 결단력 있고 저돌적인 추진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군인 아주 강한 그러한 군인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경신일주는 외모가 단정하고 음성에 힘이 있으며 여운이 깃들어 있다. 목소리가 좋은 음성을 지녔는데 부모도 귀엽고 조실부모하며 초년의 불행한 삶을 암시하는 사주다. 뭐 초년의 불행한 사주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경금은 뭐냐면 신금 뭐예요? 이 쇠죠, 쇠. 쇠는 뭐죠? 우리가 주로 악기를 생각하면 돼요. 악기. 그러면 악기에 새로 만든 그런 쇠 종류로 만든 악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가 좋죠. 그래서 이게 음성이 좋다고 하는 소리가 그런 소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행에 민감하고 급변함에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다. 또 사람을 잘 다루고 사람을 이용하는 수단과 기술이 좋다. 매사에 능력이 있고 불굴의 기상이 있으며 마음이 넓고 주체의식과 우월성이 강한 사람이다. 경신일주는 윗전에 바른 말을 잘하고 아랫사람을 잘 챙겨주고 리더십이 강해서 조직을 잘 이끌며 솔직 담백하여 따르는 사람이 많은 정치가 스타일이다. 자, 이거는 뭐다? 자, 병화는 우리가 리더는 병화는 회장님 사주. 회장님처럼 그냥 그리고 간목은 뭐죠? 사장님. 그렇죠? 경금은 뭐랍죠? 행동대장. 행동. 그래서 이게 뭔가 몸으로 때우는, 뭔가 추진력하는, 밀고 나가는 불도저식, 뭐 저돌, 뭐 그런 스타일 이런 게 뭐다 경금이다. 행동으로 밀고 나가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 조직부장, 행동대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행동대장. 자, 경인일주는 계책을 세우는 재질이 뛰어나며 매사에 능수능란하고 임기응변이 뛰어나 그리고 기술과 예능에도 재능이 있고 자신이 가장 잘난 체 하는 교만함, 오만함, 고직스러움, 괴팍한 성미를 고쳐야 한다. 이런 자신의 결점을 수행으로 닦으면 대성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경신일주는 외면적 기질, 적극적, 능수능란, 임기응변, 완벽주의, 결백주의자다. 외면적 기질, 외향적이죠? 적극적이고 능수능란하고 임기응변, 완벽주의, 결백주의자다. 자, 팔자에 임목을 보아 지지의 신이 형충을 받으면 거칠고 강한 면모가 드러나 심하면 칼을 휘두르는 숙살로 주의를 상하게 하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손재주와 상신수를 평생 조심해야 될 사주다. 그렇죠? 자, 우리가 경신일주가 이 금의 성분이잖아요. 여기 뭐가 와요? 인이 와요. 그러면 인신충을 하죠. 그래서 이때 발동을 걸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경신일주는 간여지동이다.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과 지지가 같다는 거죠. 자, 이게 간은 뭐죠? 천간이에요. 천간. 그러니까 여기서는 경금이 되겠죠. 지지는 뭐죠? 신금이죠. 그래서 둘 다 뭐예요? 금의 성분이죠. 둘 다 양이고요. 자, 이럴 때 간여지동을 해요. 천간, 즉 이 간은 천간을 의미하죠. 여는 무엇뭐와 with 뭐뭐와 지는 뭐예요? 지지와 천간이 지지와 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같은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뭐가 있었어요? 갑인이 있겠죠. 갑인, 뭐 을묘, 병호, 정사 뭐 이런 것들 같은 목, 화지 이런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청간과 지지가 같은 것을 간여지동이라고 한다. 그러면 간여지동은 뭐예요? 같은 성분으로 결합이 되어 있고 은이 또 일주론에서 말하면 이게 일지에서 말하면 이거 뭐예요? 밑에 뭐를 한 거예요? 우리가 등령하는 게 있고 뭐가 있었죠? 득지한 게 있었죠. 밑에다가 자기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 굉장히 자기가 강해져. 그럼 뭐다? 굉장히 자존심이 높고 콧대가 세고 자만심도 쓸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이 어떻게 해요? 심각해요. 기운이 넘칠 수 있는 막 그런 심각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집이 세겠죠.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고독감을 느낀다.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그렇죠. 그래서 자기만 옳다는 교만이 내재됐으면 평생 동안 바쁘게 사는 명이다. 지나치게 명예를 중시하기에 고집과 자존심이 너무 세며 승부근성이 강하여 어떻게든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결과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마음경영으로 보낸다면 장점이 많은 일주인이 멋진 삶이 되리라 생각한다. 경쟁력이 강하고 추진력이 있다. 럭비 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되겠죠. 럭비. 자, 식신장생으로 능숙능란하다. 식신이 장생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식신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뽐내는 거예요. 근데 장생이 뭐예요? 생에 놓는 거니까 괜찮은 거죠. 그러면 뽐내는 것이 잘 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능수능란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경금은 뭐라고 그랬죠? 경신은 비견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신 속에 무, 임, 경이 있잖아요. 자, 경금하고 이는 뭐죠? 편인이고, 임수가 뭐죠? 식신이죠. 이걸 말하네요. 자, 임수는 신금에게 뭐 한다? 장생지죠. 장생. 그래서 이 임수, 식신이 장생이라는 거죠. 임수가 식신에 있어서는 장생에 속함으로 능수능란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이건 나중에 밑에서 배울 거예요. 이건 비견이죠.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자, 경쟁 논리로 타인을 지배하려는 속성을 품는다. 그 다음에 의협심이 강하여 약자의 편을 들며 혁신적인 경향이 강하다. 대략 학업도 우수한 편인데 특히 큰 시험에 강하다. 바로 고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하다. 타고난 문성은 아니기 때문에 세속적인 목적을 취하며 더 이상 학문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지지의 인신사술, 요거는 갑술명리학에서 이야기하시던데, 자, 지지의 인신사술, 우리가 이제 인신사회를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술을 이야기하면 두 개 정도가 있으면 센 직업에 맞게 돼. 센 직업이라는 게 뭐예요? 칼을 휘두르는 직업이죠. 금에 관한 직업, 뭐죠? 검경, 스포츠맨, 군인,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센 직업과 인연하면 팔자가 좋다. 그러니까 지지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센 직업과 인연하면 팔자가 좋대요. 그런가요? 제가 이게 있는데 제가 너무 지레 자포자기했나요? 자, 병호, 을미, 병신, 경인이거든요. 인신축이 있잖아요. 두 개가. 그러면 제가 센 직업 갔으면 예컨대 검사나 고시 공부를 해서 이쪽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보시다시피 제가 무관사주라서 그리고 제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제극인으로 공부를 집중이 안 됐어요. 고시 공부할 때. 그래서 저는 고시 공부 대신에 주식을 재택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인성을 좀 제극이한 현상이 일어나서 못 했는데 만약에 이쪽으로 검찰 쪽으로 갔더라면 굉장히 잘 됐을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나간 얘기니까 의미가 없고요. 어쨌든 이제 인신사술 이게 지지에 두 개 정도 이상 있으면 센 직업과 인연하면 좋은 팔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은 인사신 사명이 오면은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시험 합격할 수 있을까요? 하면은 시험이 뭐죠? 시험에 합격한다. 그럼 이거는 인성을 말하죠. 인성. 그렇죠? 또는 관이 들어오거나 그렇잖아. 관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을 얻는다. 또는 과거의 시험 합격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 보통 시험 합격할까요? 보면 우리가 이것이 있냐 없냐 보는 거죠. 운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인성운이 아니라도 자, 인신사술이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이럴 때 인신사술에 해당되는 운이 온다. 특히 이런 게 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시험 합격하거나 승진한다. 그 말이죠. 자, 센 직업한테는 그렇다는 말이죠. 인성운이 아닌다 하더라도 이게 비록 인성운이 아니더라도 시험에 합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승진하다 마찬가지고 관이 들어온다. 우리가 직장에 승진할까요? 물어보면 뭘 보죠? 우리가 관의 운이 들어오냐. 행운에서 관의 운으로 흐르냐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 세운에
또는 대운에 그 관이 들어오냐 그거죠. 특히 이제 1년짜리 운에서 세운이 오면 뭐죠? 관운이 오면은 이제 직장에 승진한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 센 직업에서는 인신사술 이 센 것이 오면은 우리가 이쪽 관련된 센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합격하거나 승진한다 이렇게 좋게 이야기해도 된다 그 말이죠. 센 직업군의 이러한 센 직업군의 업상 대처가 안 된 일반인이라면 오히려 이제 형의 작용이 되겠죠. 인사신, 삼양 뭐 이런 것들이 오면 형이라든가 충 이런 작용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센 직업에 있는 사람한테는 좋지만 센 직업이 아닌 사람한테는 나쁘게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신은 신이 될 수 있고 촉이 발달됐다. 자, 이거 뭐 신은 귀신 신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금은 귀신 신자와 같이 뭐다? 우리가 촉이 발달됐다는 거죠. 그리고 역마살은 뭐죠? 인신사해죠. 역마살은 인신 사해 이게 역마살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좌우묘요. 이거 뭐죠? 왕지고 뭐예요? 이거는 도화죠. 이거는 역마고. 그 다음에 진술충미는 뭐죠? 진술충미는 뭐죠? 이거는 고. 그렇죠? 묘, 화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신금은 보다 역마살로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닌다. 그래서 이 경신일주도 마찬가지로 보다 굉장히 돌아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병신일주, 저 같은 경우 병신일주도 굉장히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자, 신은 종교적으로는 불교이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더라도 나이 들면 불교로 개종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안태욱 박사님인가요? 갑술명님? 옛날에 제가 한번 보고 정리해둔 것 같아요. 자, 경신일주가 인목이 들어오면 인신충으로 호랑이와 원숭이가 싸우는 형국이지만 어느 한쪽이 불리하지 않게 싸운다. 막상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신일주의 경금이 인목을 깎는 작용이 되니 독산, 대머리 독자거든요. 그래서 독산, 사내가 민둥산이 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으니 이 대머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신일주에 인목이 들어오거나, 그렇죠? 인목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이 경금이 인목을 깎는 거죠. 경금 모자 도끼죠. 도끼로 나무, 즉 인목은 큰 나무죠. 큰 나무를 자르는 격이다 보니까 이게 이 머리가 빠지는 스타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요 부분은 갑술명리학 한번 여러분도 보십시오. 갑술명리학 좋은 것 같아요. 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갑술명리학에서 제가 강의를 듣고 옛날에 정리해놨던 부분입니다. 자, 특징을 보겠습니다. 특징. 자, 경금일주가 자자 신금의 정록이요. 정록이라는 건 뭐예요? 정록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록은 뭐예요? 걸록을 말하죠. 자, 경신. 자, 이거 뭐죠? 양해금, 양해금. 뭐죠? 이거는 비견이죠. 그쵸? 비견은 뭐죠? 우리가 걸록이라고 하죠. 우리가 12운성으로 걸록이라고 하죠. 그럴 때 이거를 이제 그 일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정록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금의 정록이요. 간여지동으로 신앙하고 보니 위세가 당당하다. 그리고 능히 금금목 할 수 있겠죠. 금생수도 하여 자체조화를 할 수 있으나 단조로움이 힘이다. 같은 금이끼만 모여있으니까 단조로움이 힘이고 화를 얻어서 성기가 뭐예요? 이룰 성자 그릇기자죠. 이 무쇠덩어리를 모여야 돼요. 정화가 와서 용광로에다가 녹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수가 있어야 되죠. 당금질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경금이 정화를 보면 좋다고 했죠. 앞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무쇠를 용광로에다가 만들어서 이것을 뭐 해야 돼?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화를 얻어서 성기되는 것이 제일 좋다. 수를 얻어서 세정. 세정이라는 것은 아주 디테일하게 한다면 우리가 당금질을 하시면 되겠죠. 당금질. 막 망치 두들고 나서 물에 슉 이렇게 식히죠. 그런 거를 의미하면 되겠죠. 경신일주는 극과 극을 오가기에 큰 권력가가 아니면 천해지기 쉬운 사지다. 극과 극이겠죠. 극과 극. 자, 큰 권력가. 잘 나가거나 아니면 천해지는 사주다. 마찬가지죠. 우리 경금 뭐죠? 경금은 주먹이죠. 저 올라가면은 큰 칼을, 국가의 칼을 휘두른 게 뭐예요? 검찰총장, 뭐 법무부 장관, 판사,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안 좋게 나가면 뭐예요? 건달, 깡패, 뭐 이런 거 되잖아요. 극과 극의 차이가 됐죠. 한 사람은 생사 유투권을 쥐고 이 사람들을 치는 게 되고, 한 사람은 그 사람 칼에 의해서 휘둘림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다. 기룡이 판이하게 달라지기도 하며 감각이 있어서 남보다 한층 더 예민하다. 영웅 아니면 건달로 변화가 무쌍하고 만인의 적용을 받는 사주다.
자존심의 상처를 허락하지 않고 독선적인 혁명가적인 기질을 가졌고 음성 하나는 좋다. 아까 이야기했어요. 금이라서 그렇다. 혁명가적은 보다 이 개혁 때문에 그렇다. 금의 기운보다 혁의 기운이다. 영리하지만 의리 때문에 약자편에 서니 손해를 보기 쉽다. 뭐다? 의리. 그쵸? 의리 따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손해날 수가 있다. 경신일주는 화를 보아서 성기함이 제일이고 수를 보아서 설기함이 차선 운세 굴곡이다. 앞에서 했던 얘기예요. 자, 정화의 정관으로 적절하게 제복되어야 객곡이 높다. 자, 이것이 뭐다? 원석. 무쇠가 뭐다? 무쇠가 정화에서 잘 대련돼서 큰 이 제품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정화가 있으면 관으로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신의 특징은 적극, 능숙한 임경변, 완벽주의 등을 요약된다.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고요. 자, 의협심이 강해서 약자의 편을 들어 손해를 보기도 하고 혁신적인 기준을 함의한다. 부궁은 대개 불미하여 철을 고생하거나 이별하는 아픔이 있고 여자라도 권세를 누려 제격이다. 그리고 그러므로 여자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큰 인물이 많다. 이 사람은 손재와 상신술 평생 주십니다. 아까 나왔었죠. 이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말이 여기저기서 갖고 오다 보니까 같은 말이 중복이 됩니다. 자, 경신의 지장간의 진 속에는 지장간에는 무임경 3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운성으로는 걸록에 해당되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백지를 꺼내서 한번 만들어 보시죠.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차분히 여러분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신이에요. 자, 우리가 12운성을 찾을 때는 어떻게 한다? 저 같으면 다른 분들은 뭐 절부터 찾는데 저는 녹부터 찾아요. 왜? 녹은 비견이에요. 비견은 다 써놨죠. 이게 천간이고 밑에가 지지의 비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견에서 시작이 되면 돼요. 그래서 자, 비견에서 시작되면 되는데 뭐가 있다? 녹, 왕, 새, 병, 사, 묘, 절, 태, 양, 생, 역, 네, 이렇게 3개씩 외우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신살로는 여기서 배우면 되겠죠. 절태양 뭐죠? 겁, 재, 천, 생육대는 지, 년, 월, 노광세는 망, 장, 반, 역, 유, 영, 육, 화. 육해살, 화개살이요. 자, 이렇게 12신살이고요. 신살. 요거는 12신성, 12운성, 운성을 말합니다. 신살. 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경신은 뭐냐면 여가 있죠. 경금과 신금. 자, 경금하고 신금을 봤는데 같은 비견이에요. 자, 비견이면 뭐다? 녹이 되는 거죠. 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녹이 되면 자, 경금은 양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와야 돼요? 신금까지. 제자리 있네요? 그럼 뭐 바로 이거는 녹이 되죠. 녹궁이 됩니다. 녹궁.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전부 녹궁이 되고 자, 이 지지에 있는 거는 좌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경금 밑에 신금 밑에는 뭐죠? 신, 무, 임, 경이 있어요. 자, 무는 인성이죠. 편인이죠. 임수는 뭐죠? 식상이죠. 그 다음에 경금은 비겁이죠. 비견이죠. 자, 무토가 신금에 올라오면 어떻게 되냐? 무토는 화토동법에 의해서 병화와 같은 게 무토고 기토는 정화와 같아요. 그러면 무토는 여기가 녹이 되죠. 양이니까 어떻게 돼? 우측 가야 되죠. 어디까지 와야? 여기까지 와야 되죠. 노광세 병이 되죠. 그래서 무토는 병이 돼요. 병은 뭐죠? 여기 병 여그죠. 11산은 영마고요. 자, 그러면 보다 병좌록 궁이 돼요. 그 다음에 임수는 어디가 있어요? 여기죠. 임수는 여기 해가 되죠. 자, 양이니까 쭉 한 바퀴 돌아야 되죠. 그런데 한 바퀴 돌지 말고 가까운데 뭐예요? 여기죠. 노광세 그 전 단계 뭐예요? 생육되죠. 생육되죠. 그럼 뭐예요? 생이 돼버리죠. 그래서 생좌녹궁이 되죠. 12운수까지 다 공부하신 분들이 하시면 좋은데요. 12시살까지. 자, 경금은 똑같죠. 그래서 뭐다? 녹좌녹궁이 되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 지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목은 없죠. 이제 끌어와야 되겠죠. 없는 거를 끌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토, 수, 금 있죠. 그럼 없는 게 뭐예요? 목이 없죠.
또 뭐가 있어요? 화도 없죠. 토는 여기 있죠. 금 있고 수 있죠. 자, 목은 간목이 있고, 자, 근데 이게 경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간목이 와야 되는 게 맞겠죠.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니까. 그 다음에 을목이 있죠. 그 다음에 화는 여기 없으니까 병화가 있고요. 정화가 있죠. 자, 그러면 화는 뭐냐면 관성이죠. 화극금이고, 목은 뭐예요? 금금목으로 뭐가 재성이 되죠. 재성, 관성이 되겠죠. 자, 간목이 여기인데 인목이 비견이에요. 어디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갑신절이에요. 갑신절. 그러면 노광세 병사묘절 절이 되죠. 절. 그다음에 여기는 좌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절종 그래요. 종한다. 인종. 여기는 없는 걸 뭐예요? 끌어온 거죠. 끌린 자 따를 종자 써서 종자 쓰는 거예요. 종자. 그래서 절종 너무하지 똑같죠. 절종 록궁. 자, 을목은 뭐냐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을목은 뭐다? 은간이죠. 어떻게 한다? 역으로 가야 되죠. 이렇게 가는 거 아니고 이렇게 가는 게 그러면 노광세 병사묘 절태 태가 되죠. 그래서 태, 종, 록궁.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 거는 자, 이 항상 절태는 같이 움직여요. 같은 오행에서 음양이 달 때는 절태다. 그러면 간목이 절이면 뭐예요? 을목은 당연히 태가 되겠죠. 왜냐하면 같으니까. 절태가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자, 병화는 뭐냐면 여가 사가 뭐죠? 녹이 되죠. 근데 여기까지 와야 되죠. 노광세 뭐예요? 병이죠. 병, 종, 록궁. 정화는 뭐가 될까요? 여기 될 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정화가 어디 갔죠? 여기 있죠. 근데 정화가 뭐죠? 음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거꾸로 가야 되지. 이렇게. 음이니까 노광세. 근데 이렇게 가면 한 바퀴 너무 멀죠. 그럼 여가 녹이에요. 바로. 그러면 이거니까 뭐예요? 생욕대 같죠. 생욕대 노광세. 거꾸로 가니까 그러면은 생욕대 뭐가 되죠? 욕이 되죠. 자, 욕종 록궁이 되죠. 이렇게 해도 돼요.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 생욕대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노광세니까 그 전 단계 생욕대 이렇게 해서 바로 욕을 찾을 수도 있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없는 것까지 끌어왔어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11신살에서 이제 그 도화살은 우리가 연살이라고 그래요. 연살. 자, 도화살. 그 다음에 망신살. 그 다음에 역마살. 그 다음에 고신살. 고신살은 뭐죠? 남자이죠. 남자. 여자는 뭐죠? 과숙살. 호래비살. 과부살. 그 다음에 공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도화살, 역마살, 망신살은 뭐냐면 삼합 갖고 해요. 자, 삼합이 신자가 들어가 있는 삼합이 뭐가 있어요? 신자가 들어가 있는 삼합은 지지의 삼합 신자진이에요. 자, 신자진. 자, 그러면 그들었을 때 동, 지, 장, 화. 자상을 10연속 하세요. 다 해놨으니까 그 전과 한번 보시면 돼요. 동, 지, 장, 화. 그러면 지살, 장성살, 화개살은 이게 신자진이 그래요. 그다음에 연살은 뭐냐면 후는 뭐죠? 디우자예요. 디우자. 후, 년, 반, 겁이에요. 그러면 신금 다음 글자가 뭐예요? 신금의 다음 글자가 연살이라는 거예요. 후자란 말은. 그러면 더하는 뭐다? 이 연살잖아요. 그러면 신유죠. 신유술이죠. 유금이 도화살이죠. 자, 망신살은 뭐냐면 전은 뭐죠? 앞전자예요. 전, 천, 망, 육. 가운데 글자의 앞 글자가 망신사라는 거예요. 신자, 가운데 글자가 뭐예요? 자죠. 자의 앞 글자는 뭐예요? 해자축이죠. 해자축. 역마살은 뭐죠? 충이에요, 충. 충역, 제월. 자, 역마살은 첫 번째 글자와 충하는 게 뭐예요? 신금과 충하는 건 뭐죠? 임목이에요. 그 다음에 고신살, 과숙살은, 자, 고신은 남자, 과숙살은 여자.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뭐다? 방합에서 찾는다. 방합. 신금이 방합이 뭐죠? 방학은 가을이죠. 서쪽 신유술이에요. 자, 고신살은 다음 글자. 그 다음에 과숙살은 앞 글자. 그럼 뭐죠? 신유술 앞에 뭐가 있어요? 사오미가 있죠. 사오미, 신유술, 해. 그렇죠? 그래서 고신살은 해수가 되고 과숙살은 미가 된다. 공망은 뭐냐면 자,
뭐죠 이게? 경신이죠. 경신은 삼합에서 이 신자 다음에 그럼 자죠. 자. 신자의 다음. 그럼 자를 쓰고 삼합에서 신 다음 글자 경신중이기 때문에 그 다음 글자 삼합의 신자 중에서 다음 글자 자를 쓰고 경금은 뭐죠? 양이죠. 양이니까 되게 순서가 순행이죠. 그러면 자 다음 글자 축이 되죠. 자축이 됩니다. 그래서 자축이 돼요. 반대로 경신 다음에 뭐가 있어요? 경신 신유가 있죠. 신유. 자 신유를 한번 보면 자 신유는 뭐죠? 신유는 사유축이죠. 사유축. 그러면 요거 다음에 뭐가 있어요? 유 다음에 축이죠. 축을 써주고 신금은 뭐예요? 마이너스죠. 음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자축이 되죠. 그래서 공망이 자축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검증을 해봤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화지를 꺼내가지고 이거를 만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자,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지 답이 맞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경신 녹이죠. 녹궁 맞죠? 녹궁. 그 다음 무는 병자. 병자 녹궁 맞고 임수는 생자 녹궁이 됐고 경금은 녹자 녹궁이 됐어요. 녹자 녹궁. 그 다음에 인종법에 의해서 간목은 뭐죠? 절종 녹궁이에요. 절종 녹궁. 을목은 대종 녹궁이죠. 태종이죠. 태종 녹궁. 태종 녹궁이고 병화는 병종 녹궁이에요. 그 다음 정화는 역종 녹궁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다 맞죠. 그 다음에 도화는 여기 있죠. 도화는 유금이죠. 유금. 망신살은 해수. 그 다음에 역마살은 임목. 여기 있죠. 임목. 그 다음에 고신살은 해수. 그 다음에 과숙은 미터. 그 다음에 공망은 자축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다 뽑아봤어요.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거냐? 우리가 12운성에 자 이거는 편인, 식신, 비견 이거는 뭐다? 육친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하면 돼요. 자 편인은 뭐예요? 인성은 뭐죠? 어머니, 공부. 식신은 뭐예요? 자기 재주를 드러내는 거, 노력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뽐내는 거, 노력하는 거. 그 다음에 비견은 뭐예요? 내 형제자매. 그 다음에 편재는 뭐예요? 재성보다 재물. 또는 남자에게서 처. 관은 뭐죠?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 남자에게서는 자식. 그쵸? 그 다음에 또는 명예도 돼 있고, 직장도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이 재성은 또 여자에게 있어서는 시댁도 되죠. 신댁. 그 다음 편의는 뭐죠? 어머니, 공부. 그 다음 비견. 이렇게 했죠. 이걸 가지고 해석하는데,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병이 뭐냐? 녹궁이 든 거 뭐고, 생은 뭐고, 록은 뭐냐? 어떻게 해석할 거냐? 절태를 어떻게 해석하고, 병욕을 어떻게 해석하고, 병욕, 그 다음에 녹왕, 생사.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고 그랬죠. 아까. 절태 같이 움직이고, 병욕 같이 움직이고, 생사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 다음에 녹왕 같이 움직이고. 그렇죠? 자,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언뜻 보면은, 자, 우리 녹왕이 제일 기운이 세죠? 녹왕이 있는 게 뭐겠어요? 여기 있죠? 녹왕. 그게 뭐예요? 비견 겁재예요. 또 녹왕이 있는 게 뭐 있어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다음에 식신은 뭐 생사 이런 식으로 갖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그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신일주는 지장간의 식신의 영향으로 연구와 공리를 통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창조하는 다재다능한 능력을 지녔다.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로 강한 고집을 자존감으로 승화시켜 성공할 수 있다. 강한 이 정신력의 자존감 뭐예요? 이거예요. 비견. 비견이 노광으로 들었기 때문에 뭐예요? 자존감이 있는 거죠. 내 형제들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 식신이 뭐예요? 생으로 들어있어요. 괜찮네. 생으로 들었는데 또 뭐 있어요? 록궁이 들었으니까 굉장히 좋겠죠. 처하고 있는 자리도 록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자, 편의는 뭐죠? 편의는 만약에 인성을 어머니로 본다면 병은 뭐죠? 병아? 여기 보면 역마라고 돼 있죠. 어머님이 엄청 돌아다니겠구나. 집에 가만히 살림만 하는 게 아니라 엄청 돌아다니겠구나. 그리고 또 잘못 이야기하면 뭐다? 실제로 병이 들었어요. 병. 그래 뭐다? 어머니가 아플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자 만약에 인성이 공부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겠어요? 못하겠죠. 역마살이 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 가서 공부한다. 어디 가서 공부한다? 멀리 가서 공부한다. 뭐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제 합리적이죠. 우리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막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겠죠.
자, 경신일주는 정록을 지닌 사주로 정록은 자수성가의 별이다. 일지에 걸록이 있으니 위인이 건전하고 자립심이 강하여 자수성가하고 부모의 유산을 받지 않는 사주다. 특히 나라의 관물을 득하면 일세의 대인으로 명과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직업재물을 보겠습니다. 자, 직업재물을 보는 거는 뭐다? 먼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해서 대학을 나와야, 또는 대학을 안 나오더라도 고등학교에서 뭐예요? 기능 자격증을 따야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공부를 보는 거예요. 공부는 뭐다? 인성을 보는 거죠. 인성. 자, 인성을 보면 어떤가? 병욕으로 들어왔어요. 욕은 뭐죠? 우리가 말하는 목욕이에요. 목욕. 목욕은 뭐예요? 뭐 뿌리는 거죠? 뭐 뿌리는 거. 그 다음에 또 목욕탕 가서 뭐죠? 그 남녀가 만나서 목욕하면 뭐예요? 이거는 도화죠, 도화. 뭐 뿌리고 끼 부리고. 자, 병은 뭐예요? 병 들 수도 있고 뭐다? 11사는 뭐예요? 역마예요, 역마. 근데 록궁이 들었기 때문에 좋긴 해요. 그런데 공부가 역마 멀리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멋부리면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공부에 기본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부모와 떨어져서 멀리 가서 공부를 하고 있거나, 또는 멋부리고 공부하기 때문에 공부는 잘할 수 있겠죠. 록궁에 처해 있으니까. 결과는 좋을 수 있으나 그게 아주 공부로 천직을 타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겠죠. 자, 인성이 병에 놓여 있다는 것은 역마살이니 원처학문. 원처가 학문이 뭐죠? 모론자예요. 모론자, 고처자. 멀리 가서 공부한다, 그 말이죠. 멀리 가서 공부한다. 하게 되는 사주다. 타고난 공부형은 아니고. 왜냐면 역마, 록, 막 이렇게 가면은 공부하려면 되게 진득하게 엉덩이를 붙이고 공부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공부해야 되고 멋부리면서 공부하고 그러면은 공부는 안 하고. 저도 이제 중학교 때 보면은 옆 동네, 제가 시골 살았는데 옆 동네에 오삼록이라는 친구, 그 장학리에 살던 친구들이 제가 공부를 좀 했었나 봐요. 그래서 와라. 근데 거기 가가지고 공부했겠어요? 저녁에 라면 끓여 먹고 놀다가 그 다음날 시험 망쳤죠. 그쵸? 그래서 다시는 제가 이제 그 짓을 안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려서 멋부리고 놀러 다니면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공부를 어쨌든 병과 용으로 되기 때문에 그다지 썩 좋지는 않겠구나, 그렇게 보겠죠. 어떤 자기 목적을 달성하면 끝나는 거죠. 그다음 지지 비견은 경쟁의 논리를 의미한다. 아까 뭐가 있었어요? 신무임경이 있었죠. 뭐다 비견이었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 노광이죠. 그러니까 경쟁의 논리죠. 비견이라는 것은 나와 경쟁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끼리 경쟁심으로서 노력하는 양이다. 인내 노력보다는 두뇌 공부. 근데 록궁에 있으니까 결과물은 나쁘지 않죠. 평소는 두뇌 공부에 의존하다가 시험 때만 되면 탁월한 경쟁력을 발휘하여 학교 시험 등의 성적을 자존심을 유리한다. 전공은 법학. 아까 뭐였죠? 경금은 뭐죠? 칼, 휘두르는 직업을 했잖아요. 특수학교, 공학, 상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자, 금의 학문은 뭐다? 법, 금융, 경제. 문과라면, 이과라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 분야. 그렇죠? 생명공학. 그다음에 자동차, 진짜로 철로 할 수 있는 거, 자동차, 철공, 막 이런 쪽이 되겠죠. 자, 경쟁적으로 학문을 이루는 모양이라 학문 성취는 어렵다. 세속적인 직업을 얻게 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므로 직업이 얻어지면 공부 인연을 길게 하지 않는다. 그렇죠? 병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공부를 그렇다 치면 그럼 직장은 어떠냐? 관은 볼게요. 관이 뭐냐면 또 병욕이에요. 관이 병욕. 병은 뭐다? 록궁에 있으니까 좋긴 하는데 병이 뭐죠? 역마라고 그랬죠. 요건 뭐죠? 멋부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싹 그다지 느낌이 그렇게 아주 좋을 것 같지는 않죠? 자, 근데 기본적으로 금은 뭐다? 권력계통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권력계통에 가장 적합하여 군인, 정치, 경찰에 투신하여 대성하는 이들이 많다. 권력이 없으면 운동선수, 기계, 기관, 운전계통과 인연을 맺기 쉽다. 의사나 예술계통의 종사자도 적지 않다. 경신일주는, 자, 제가 계속 칼 이야기했던 얘기들 다 나오죠, 직업이. 그 다음에 경신일주는 대체적으로 권력계통이 가장 적합한 분야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외교수완이 뛰어나 군인, 정치, 경찰, 공무원, 외교관에 투신하면 대성할 수 있다. 권력이 없으면 뭐다? 운동선수나 기계, 기관, 운전, 계통과 인연을 맺으면 좋다. 그 다음에 이과로는 의사나 예술계통의 종사자도 좋다. 교도관, 기업가, 세무,
아까 법, 금융, 경제라고 그랬죠? 기업, 금융, 경제, 유통, 제조업, 기술직, 특수사업계 등의 직업에도 잘했다. 그 다음에 진짜로 철과 관련된 철강, 금속, 조선, 차량 등 새와 관련된 사업이면 성공하다. 견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즈니스는 최고 직업을 할 수 있다. 자, 병역이기 때문에 직업을 얼마나 이런 사람은 직장 원로 돌아다니면서 맨날 해외 출장 가겠죠. 출장.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반 직장은 아니겠죠. 조직 직장끼리는 자기 사업 모두 있는다. 자기 직장도 괜찮고 자기 사업도 괜찮은 거예요. 사업 괜찮은 거 보려면 어떻게 봐요? 밑에서 나오는 재성을 봐야죠. 재성이 어떤지. 재성. 팔자에 갑인의 글자가 있으면 사업인연이 길하고 갑인은 뭐죠? 갑인은 경신일주에 갑인은 뭐예요? 재성이잖아요. 금금목이니까 재성이잖아요. 그쵸? 재성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돈 만질 수 있는 사업이 좋다는 거죠. 화가 있다. 화가 있으면 뭐 병화라든가 밑에가 뭐가 있어요? 뭐 사화라든가 오화가 있다. 병정 이런 게 있다. 그 뭐예요? 화극금이죠. 뭐죠? 이거는 관이에요. 관은 뭐예요? 직장이죠. 직장. 그래서 화의 글자가 있으면 조직 직장끼리 인연이 강하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조직 직장끼리는 검찰, 무관, 교육, 유경, 스포츠, 공직, 전문기술 분야 등이 좋다. 자, 편제. 재성을 볼게요. 재성은 뭐냐면 절태예요. 아우, 별로 안 좋네요. 절태. 절은 뭐죠?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진 거. 그 다음에 태는 뭐예요? 이제 막 태아에서 임신 생기는 거. 우리가 병사묘, 앞에 병사묘 무덤에 묻히고 나서 절태양이죠. 자, 이거는 절태양은 어디서? 자, 끊어지고 아이 임신하고 태아가 생기고 이제 뱃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아직은 세상에 나오지 않았어요. 세상에 나오는 거 뭐예요? 장생, 생육되죠. 생 나와서 생육 뭐 뿌리고 관대 차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주 미미해요. 그러니까 재성과 관련해서는 절대로 놓였다 그러면 재산복은 재물복은 그다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재성이 절대로 들어오니 득다 실다. 자, 득다 실다. 득다 실다는 뭐예요? 얻을 득자, 많을 득자, 그 다음에 잃을 실자, 많을 득자야. 돈도 잘 벌기도 하지만 뭐다? 나가는 돈도 많다. 화끈하게 벌어서 화끈하게 쓰는 스타일이다 그 말이죠. 득다 실다 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에는 조심해야 된다. 하지 말란 소리죠. 그래서 경제권을 상실한 후에는 부인의 영향력이 있을 수가 있다. 이제 돈 다 까먹고 나중에 돈 못 벌면 어떻게 돼요? 부인이 나가서 오히려 장사를 잘해서 돈을 잘 벌면 어떻게 돼요? 남자는 깨갱하고 뭐 해야 된다? 셔터맨 해야 돼. 셔터맨. 다만 센 직업군에 있는 경우는 오히려 승기능 잘 나간다. 그래서 사업을 안 하고 남자가 센 직업군에 있다. 검찰이라든가 이 권력계통에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잘 나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업상대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업보다는 오히려 이 센 직업군에 있는 게 더 낫다. 사업은 교육, 유경사업, 오락, 레저사업, 납품사업, 토목건축, 해양수산 다 되죠. 지지 비교는 강력한 경쟁력 의미하므로 타인을 죽이고서라도 사업을 성취하고자 하므로 투기적인 사업 인연이 많고 사업 과정상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다. 자, 이번에는 결혼, 가족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신일주는 친구, 형제로 인해서 탈재가 따르므로 고신의 고독한 팔자다. 그리고 음욕살이 있어서 이성 문제를 조심해야 될 사주이며 부부궁이 불편하고 편치 않아서 부부 인연이 밖에서 부부 인연을 부부 일을 쓰는 사주다. 음욕살은 밑에 설명하겠지만 음탕한 욕심이라는 거죠. 음란한 욕심. 음란한 욕심은 왜 생겨요? 내가 몸이 건강해서 내 힘을 주체를 못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몸이 약해서 막 해리해리고 뭐 아파 죽겠는데 속된 말로 여자를 탐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내 몸이 건강하다는 거죠. 왜 건강하죠? 신강하니까. 왜 신강해요? 위아래가 뭐예요? 전부 간여지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욕사는 일반적으로 간여지동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힘이 넘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성 문제를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자, 경신일주는 간여지동을 사주에 지녔기 때문에 비견이 서로 어깨를 밀어내는 형국에 처하면 부부간의 생사이별수를 겪음을 암시한다. 자, 간여지동은 우리가 이제 배척하고 남타자죠. 근데 특히 누굴 해요? 배우자 배우자를 이렇게 쓰나요? 배우자 짝배짝.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를 배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센 거예요. 내 자존심이 너무 세고 내가 강하기 때문에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배려한다,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상대방하고 트러블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상대방하고 마찰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부간에 뭐다? 이별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부간에 별거, 각거, 각방하고 백호의 흉살과 겹치면 부부간에 사별하기도 한다. 그렇죠? 백호 뭐예요? 호랑이, 하얀 호랑이가 피 흘리고 죽는 거죠. 요즘은 교통사고로 말하는데 어쨌든 흉하게 작용한다고 이해하면 되죠. 그걸 거지것들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자, 남녀 공이 일찍 연애를 하고 싶어도 자꾸 기회를 뺏기는 눈에 소년 연애가 없더라도 결혼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배우자의 결정에서도 대체로 시기가 늦고 자신이 결정한 사람을 고집함으로 그로 인한 갈등, 고통이 있을 수 있다. 대체로 일찍 오는 인연은 깨어지기 쉬우니 늦게 결혼하라 그러겠죠. 강한 고집과 개성으로 인하여 궁합이 좋지 않으면 부부 이별, 사별 등의 고통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라. 남녀공이 자기 주장이 강해서 부부 금슬이 좋지 않다. 색정이 강하여 배우자 외에 애인을 두는 경우가 있고 항상 성적인 불만을 가질 수가 있다. 변화무쌍하고 만인의 존경을 받으나 언행은 상대방의 폐부를 찌르니 상갈 것이고 말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속된 말로 싸가지 없게 한다. 좋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콕콕 찔러서 아프게 한다는 거죠. 핵심을 찔러서 부모덕은 없고 천년원의 불행한 편이다. 남명은 두세 번 장가를 들거나 아니면 차를 꽤나 고생시킨다. 대개 권력계통이나 의사로 입신하면 좋겠죠. 분명히 되니까. 자, 이런 쪽으로 권력계통이나 이런 쪽에 해버리면 이 아웅다웅 부인하고 싸울 필요가 없죠. 바빠서 집에 들어올 틈도 없죠. 그러면은 결혼 생활이 원만하게 갈 수도 있겠죠. 자, 권명이라도 권면한 뭐예요? 여자라도 권세를 휘둘러야 제격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큰 인물들이 많고요. 평범하다면 오히려 이런 이 좀 드센 그러한 기운들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부부 이별에 눈물 흘릴 일이 많고 직장 생활하며 유흥업 계통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본인이 가정을 이끄니 고단하고 친구로 인한 손해는 면키 어려우니 답답한 것이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대략적으로 살펴봤고 지금부터는 이제 남편의 입장에서 여자를 보는 게 뭐죠? 재성이죠. 재성이 어떻게 해요? 절태로 들어왔어요. 별로 느낌이 어때요? 절태니까 끊어지고 막 잉태하고 안 좋겠죠. 그다지 큰 인연이 없겠다. 자, 재성이 절태로 들어오니 남명의 입장에서는 여복이 없고 부인이 약한 경우가 몸이 아픈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재성은 뭐죠? 여명의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을 생겨주니까 재생관이죠. 그래서 남편이 뭐예요? 관이잖아요. 남편을 생겨준 것보다 재성이니까 시댁이 되죠. 시댁을 의미하므로 시댁과 인연이 절대 끊어지고 약하다 그 말이죠. 경신일주의 남명은 철을 고생시키거나 재혼할 수도 있는 성향을 지녔다. 두세 번 장가를 들거나 아니면 철을 고생시키는 사람의 특징이다. 대개 권력계통이나 의사로 입신해야 호명이 되는 사주다. 처가나 처덕을 보지만 처의 질병과 운화 등으로 우환이죠. 우환. 운화가 아니라 우환 등으로 근심 있는 사주다. 갑작스러운 변화가 많으면 사람을 잘 다루고 이용하는 수단이 있다. 처가나 처덕을 보지만 처의 질병 등의 근심으로 있다. 실제로 절태니까 몸이 약한 거예요. 처가. 재성 급살은 남명은 처를 고생시키는 유행이다. 비견의 불록 구조는 처제를 합내하여 두세 번 장가드는 일이 있다. 친구나 형제로 인한 탈제가 따르고 고신하니 고독한 팔자다. 남명은 임수가 강하므로 자 수가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섹스 에너지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수가 뭐예요? 원천이잖아요. 정욕의 원천이 뭐예요? 그거잖아요. 남자의 기관에서 만들어내는 그렇죠? 이게 수가 강해야 이게 있는 거죠. 그렇죠? 수가 약하면 원천이었기 때문에 금방 이제 감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가 강하면 이것에 강하다.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므로 다정하게 대하면 더욱 환영받게 된다. 자, 이번에는 부인 입장에서 남편을 보는 게 이제 관이죠. 그런데 뭐예요? 병이에요. 남편이 뭐예요? 병 들었다. 남편이 약하다. 또는 뭐예요? 역마죠. 남편이 돌아다녔어요. 집을 내팽개쳐 놓고 밖으로만 싸돌아다닌다고 그러죠. 그래 속된 말로 밖으로만 싸돌아다닌다. 물론 남편이 돈을 벌기 위해서 밖으로 돌아다닐 수가 있죠. 멀리 자 장사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요건 뭐예요? 남편이 뭐예요? 머리에 기름 바르고 머리 가르마 타고 동백기름 바르고 뭐죠? 백구두 신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 좀 근대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남편이 멋부리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뭐에 남편 복이 있어 없어요? 없겠죠. 자, 관이 병옥으로 이렇게 이것만 이걸 우리가 따지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밑에 해석하는 거고. 자, 관이 병역으로 들어와 있으니 남편이 역마 먼데기이니 한량일 수 있다. 그렇죠? 여명의 입장에서는 사주에 화가 있어야 뭐예요? 화가 관이잖아요. 경금이잖습니까? 화가 있어야 남편이 제일꼴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사이 좋고 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경금이 마음대로 휘둘러 버리죠. 그러니까 남편과 사이에 문제가 있다. 여명은 권세를 휘둘러야 제격이다. 사회적으로 큰 힘을 얻다. 계속 나온 거죠. 지장간 비견이 녹자 녹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존심이 세다. 비견은 뭐죠? 나와 같은 급이니까 자존심이 세서 관의 극을 받으려고 하지 않죠. 오히려 관이 양인을 타고 가는 경우가 있다. 양인 가살. 양이 가살이라고 하는 게 양이 원래 누구를 극해야 돼요? 내가 관의 극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관이 어떻게 돼요? 약해가지고 나를 극하러 왔다고 오히려 내 등을 타고 같이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양인 가살. 이게 가살하기 때문에 양인이 살에 가한다는 거죠. 멍에 가짜 뭐 탈과 타다는 의미 있죠. 그래서 남편이 일찍 죽거나 여성이 가주 역할을 한다. 가주가 뭐야? 집안의 가장을 역할하는 거죠. 가주. 자, 평범하다면 부부 이별에 눈물 흘릴 일이 많고 직장 생활하며 융업계통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 자, 본인이 가정을 이끄니 고단하고 친구로 인한 손해를 면하기 어려우니 답답한 인생이다. 경신일주가 배우자감으로 일사일주를 만나면 이거는 뭐 당연하죠. 자, 경신 합을하는 게 뭐예요? 합을하는 게 을경합이죠. 사신합수죠. 그러니까 을사죠. 사신합수. 그러니까 을사일주를 만나면 좋겠죠. 싫은 건 뭐예요? 병화가 싫겠죠. 흉한 건 뭐예요? 인이겠죠. 또는 뭐였어요? 금이 그거라는 간목이 있겠죠. 지지는 인신충을 하는 갑인이 있겠죠. 이렇게 나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밑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나요? 그건 안 되는데 아무튼 인신충, 병인일주 있네요. 병인일주라면 이별하기 쉽다. 병인일주. 자. 사주용계 을, 병, 사, 자, 인이 있는 경우라면 자주 싸우지만 이별하지는 않는다. 여명도 이 관련해서는 강하다. 겉으로 냉랭해 보이지만 남성의 리드 여하에 따라서 매력적이고 농염하게 뽐낸다. 자, 그 다음에 인성을 보겠습니다. 인성은 뭐죠? 어머니죠, 어머니. 인성이 뭐죠? 병, 여기 들었어요. 똑같네요. 그러면 어머니는 뭐죠? 멋부리고 활동성이 강하죠. 병이 뭐다? 역마니까. 어머님이 엄청 치맛바람 휘두고 다닐 수 있겠죠. 또는 약할 수도 있고요. 병이 들 수도 있으니까. 이 병이 또 이 아픔을 의미해도 되니까. 자, 편절은 뭐죠? 아버지죠.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절태로 들었어요. 절태가 병력보다 약하죠. 그러면 이쪽이 더 강하겠죠. 이거는 아버지가 되겠죠. 이걸 보면 어머니가 더 영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인성이 병에 놓였기 때문에 돌아다니길 잘하지만 병이 있을 수도 있어 그다지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 대체로 부친 인연이 작거나 부친 덕이 부족하고 모친 인연이 무난하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아버지와 인연은 절태예요. 끊어지고 막 이제 잉태한 건데 그래도 어머니와는 뭐죠? 태어나서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병들어야 하지만 그래도 뱃속에서 아직 나오기 전이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요건 뭐예요? 멋부리고 항상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머니가 더 활동력이 강하다. 무엇보다 아버지보다.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자기 주장이나 의견이 강함으로 부모와 의견 갈등이 자주 올 수도 있다. 자, 식신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식신은 내 재주를 뽐내는 거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식이 되죠. 자식. 남편 입장에서는 뭐예요? 관이 됩니다. 아까 관이 뭐라고 그랬죠? 같이 봐야 될까요? 관이 절태라고 했어요. 자, 자식이 남편 입장에서는 자식이 뭐다? 절태예요. 자, 관이기 때문에 자, 식신의 장생에 권력이 놓였기 때문에 어떻게 자식이 현달하다고 할 수 있죠. 장생이죠. 장생이고 또 노교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자식이 잘 나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식상이 장생으로 들어온 일주는 성격이 착하고, 자, 생으로 들어온 경우는 성격이 착하고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고 잘 사는 사주다. 식신이 장생으로 들어오면 좋다는 거죠. 자, 식신이 녹으로, 상관이 녹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선민의식이 강하다. 그리고 식상에 상관은 뭐라 했어요? 식신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재주를 뽐내는 거라면 상관은 독특하게 톡톡톡 튀는 방식으로 자기 재주를 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튀죠. 그건 뭐예요? 나 잘났다 그 말이죠. 선민의식이 강하다 그 말이죠. 식상이 장생에 놓이기 때문에 말도 잘하겠죠. 그렇죠? 식상이 장생에 놓이면 말 잘하겠죠. 자식은 남자의 경우 딸이 많고 뭐 요거는 뭐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팔자의 수가 충분하면 반드시 귀한 자식을 두는다. 수가 뭐예요? 식상이잖아요. 그렇죠? 금생수로 흘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기운이 넘칠 때, 나의 기운이 넘칠 때 가장 좋은 방법보다 나를 그걸 하는 것보다 내 기운을 빼버리는다. 아주 강할 때는 보다 설계시키는 게 더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비견은 뭐냐면 내 형제들이기 때문에 결국 내 자신도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되기도 합니다. 자, 보면은 자, 비교는 보면은 어떻게 해요? 와, 노광이네, 노광. 엄청 뭐예요? 자만감 쩝니다. 왕종이기 때문에 노광이죠. 녹궁에. 자, 비겁이 녹자 녹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엄청 강하다. 경신일주는 워낙 강해서 웬만해서는 관의 극을 받지 않고 오히려 관이 양인을 타고 가는 경우가 있다. 아까 이야기했죠. 양인 가살. 경신일주는 비겁 통기형으로 일지와 지장 간의 비겁이 강하여 자존심과 카리스마 강하다. 이거는 아까 이거하고 동일한 내용이에요. 자, 경금이 있고요. 경신인데 신금에 뭐가 있어요? 무, 임, 경이 있죠. 이 경금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녹자납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다. 경신일주는 의리를 중시하는 강직한 성격. 의리는 뭐죠? 금의 성분이죠. 성격으로 백절불굴의 의지력. 역시 금의 성분이고 목표가 한번 정해지면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나 내면은 아주 순수하고 아군과 적군이 분명하다. 이건 뭐예요?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거 뭐라고 했어요? 저돌적이다. 그렇죠? 앞에서 또는 뭐라고 했어요? 임사측결. 일을 임함에 있어서 바로바로 처리한다. 그랬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건강을 보겠습니다. 건강을 보면 금은 뭐죠? 폐, 대장, 그죠? 폐, 대장. 대표적인 게 폐와 대장이에요.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차갑죠? 경신일주 있으면 느낌이 싸하잖아요? 너무 차갑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화가 있어야 되겠죠? 조우상. 자, 폐, 대장 이런 거니까 폐, 대장. 자, 폐, 대장, 경락. 간, 비장이 약하고 간, 비장은 뭐죠? 목이죠. 또 냉습에 줘야 된다. 간 담은 뭐예요? 목이고 비장은 뭐예요? 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냉습에 조심해야 된다. 냉습은 왜 그러죠? 금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화가 있어야 되죠.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화가 필요하다. 기관지염, 대장염, 위염, 시력감퇴, 편도선, 중풍 등에도 조심해라. 대체로 간 비장이 약하고 간은 뭐죠? 목이에요. 왜? 금금목으로 해불잖아요. 너무 이 금의 기운이 충만하니까 목을 치잖아요. 그래서 간이 약하고 비장은 뭐죠? 토죠. 토생금으로 토의 기운을 어떻게 해요? 설기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비장이 약하고 냉습. 자, 경신만 있기 때문에 뭐예요? 차가운 느낌이 있죠. 그래서 냉습에 약한 체질이다. 그래서 늘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 기관지염, 대장염, 위염, 시력감퇴, 편도선, 시력감퇴, 위염, 편도선, 중풍, 노출 위험이 있으니 평소에 조심해야 하고 관리를 잘 된다. 관절염이나 요통을 주의하고 호흡기가 약해서 기침을 많이 하거나 감기도 자주 걸린다. 이게 뭐죠? 이 금인데 금에 문제가 있으면 뭐가 된다? 폐에 문제가 생겨요. 폐. 그래서 허파 이런 거야? 관계되는 게 기침인가요? 이런 거. 또 뭐가 있어요? 폐암 이런 거죠. 그럼 이런 분들은 다음에 피우면 안 되겠죠.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관절염, 뼈죠, 요통, 호흡기가 약해서 기침을 하거나 감기도 자주 걸린다. 치질, 맹장, 변비 혹은 설사 등 소화기 문제가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만 아시면 되겠죠.
자, 경신일주 사주원국에 가을에 태어나고 토가 있는데 목이 적으면 간담이겠죠. 질병이 찾아들 것이다. 목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오행이 약해지면 그에 관련된 병이 걸린다. 그 병이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하면 되죠. 사주원국에 수가 없고 무토한데 목화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금금목 당하죠. 그러면 금이 약해지니까 금과 관련된 게 뭐예요? 폐, 대장 질병이 노출되겠죠. 수가 많으면 금의 기운을 쫙 빼버리죠. 근데 목이 없어요. 그런데 화가 있는 경우라면 심장과 수가 많아요. 자,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경신이 뭐예요? 금이에요. 근데 뭐가 있어요? 사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생수도 생해죠. 근데 수생 목으로 가야 되죠. 목생 화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근데 목이 없어요. 그러면 뭐죠? 수가 넘치죠. 넘치고 넘쳐서 수가 어떻게 수국화로 하죠. 화는 뭐죠? 심장. 그런 거죠. 소장. 그래서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기타를 보겠습니다. 정록. 정록은 앞에서 이야기했죠. 지지에 비견을 두고 있는 거. 간여지동은 천간과 지지 같은 거. 음역살은 힘이 넘쳐서 에너지가 넘치는 걸로 인해서 뭔가 탈선할 수 있다. 그런 의미고, 홍염살은 예쁘게 봐주는 거. 자, 간여지동은 배우자에 대한 비타성을 지녔기 때문에 경신일주는 음역살을 사주에 지녔기 때문에 음흉하고 색정적인 기운을 지녔고 재혼의 사례도 또 많다. 자, 이거는 간여지동은 기본적으로 천간과 천간과 지지가 동일하다. 그죠? 천간과 지지가 동일하다. 그러면 간목은 목이죠? 을목은 목이죠. 양목, 을목. 병, 정사 아닌가요? 정사. 무술기미, 경신, 신유, 임자, 개. 병, 정사로 고칠게요. 예. 정사로 고치겠습니다. 나중에 틀리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지에 비견을 놓은 일주가 록이나 제왕의 경우는 건강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곤명은 진적이고 연명의 경우는 질투심이 강하다. 그러니까 일지에 비견을 놓으면 이렇게 갑인, 을묘, 병호, 정사, 무술, 기미, 경신, 신유, 임자, 개 이런 식으로 오면 다 같은 기운끼리 뭉쳐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건강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곤명은 진지적이고 연명의 경우는 질투심이 강하다. 간여지동은 배우자에 대한 비타성을 말한다. 또한 자신이 건강하기 때문에 장수하는 측면도 있지만 건강이 넘치기 때문에 힘을 주지 못해서 일탈하는 경우도 있다. 경신일주는 홍염살이 있는데 그 자격력은 도화와 유사하며 외정이 두렵다. 작첩할 수 있고 이성에게 호감을 사는 매력이 따른다. 경신일주 사주원국에 수가 없다. 수가 없는데 무토하거나 아니면 무수한데 일기에 토만 있으면 뭐죠? 토생금으로 뭐죠? 인성이죠. 목이 있고 화가 많으면 화극금으로 극을 당하겠죠. 화가 뭐예요? 관이잖아요.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는 뭐예요? 관에 대한 욕심이 크죠. 명예에 대한 크지만 때를 만나기 어려운 사주다. 여성은 남성적인 성향을 가진다. 괄괄해진다는 거죠. 굉장히 괄괄해진다. 첨고는 공방수로 고독한 팔자를 의미한다. 우리가 이 12지지에 다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12지에는 자귀예요. 그럼 뭐죠? 이거는 천귀성이에요. 굉장히 귀하다. 그 다음 축토는 천액생이에요. 뭐죠? 어려움이 생기겠죠. 액이. 그 다음에 인권. 뭐죠? 지지의 이는 천권성을 의미해요. 호랑이는 소는 천액생, 자는 쥐는 천귀성, 토끼는 뭐죠? 천파성, 묘파. 그래서 자귀, 축액, 인권, 묘파. 그 다음에 진간. 자, 진토는 용이죠. 천간성. 사문. 그 다음에 사화는 천문성. 오복, 말띠. 오화는 천복성, 천문성. 미토는 역마, 천역성. 신은 천고성. 그래요. 그 다음에 유는 유인. 자, 유인은 뭐죠? 지지의 유는 칼날이죠. 그 다음에 수랩. 자, 술토는 예술성. 그 다음에 해수. 해수는 뭐다? 장수. 천수성. 천수성, 천예성. 그 다음에 천인성, 천고성, 천역성, 천복성, 천문성, 천간성, 천파성, 천권성, 천액생, 천액성, 그 다음에 천귀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 축액, 인권, 묘파, 진간, 사문,
오복, 미역, 신고, 유인, 수레, 해수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다 외워지겠죠? 자, 그래서 원숭이는 청고성을 띠고 있다. 고독, 외로움, 외톨이, 군중 속의 고독, 내성적, 영구, 몰두몰입, 소심, 애골수. 그렇죠. 이런 의미가 있다. 자, 연쌀은 유금, 망신쌀은 해수, 영화쌀은 인수, 고신쌀은 해수, 과숙쌀은 인이다. 자, 이거는 띄워놓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사주 일간이 경신일주예요. 경신일주. 그런데 유가 온다. 뭐 큰 거 있나요? 유가 뭐죠? 유가 금이죠. 그럼 뭐다? 이거는 비견도화라고 그래요. 비견도화. 비견도화는 비견은 뭐예요? 나와 같은 형제, 친구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도화. 비견도화는 동창회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쪽과 바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동창회 가라 마라 가지 마라. 그렇죠? 자, 도화가 여기 식상도화가 있어요. 식상은 뭐죠? 내 재주를 뽐내는 거죠. 그러니까 유랑도화예요. 어린아이. 재화도화는 뭐죠? 재성도화죠. 재화도로 가면 재성도화죠. 재성은 뭐예요? 돈으로 도화를 하는 거예요. 재성으로 돈 주고 뭐죠? 매간득제라고 그러죠. 매간득제. 그러니까 매음이라고 그러죠. 매간득제. 그러니까 이 매간득제는 삶의 자점 사다 이게 쓰나요? 간자를 득제 이렇게 쓰는 거겠네요. 이거 간사할 간자죠? 이거 같은데 어쨌든 이거 같기도 하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매간득제는 재성으로 돈 주고 도화라는 거예요. 돈으로 도화짓거리 하는 거니까 매간득제가 되고요. 관성은 뭐죠? 관성은 직장에서 도화가 일어나니까 직장 일탈이 됐고요. 인성은 뭐죠? 인성은 뭐예요? 나를 키워주는 거죠. 나를 키워주는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 누구예요? 나보다 당연히 나이가 많은 사람. 뭐 스폰 개념 되겠죠.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는 사람. 그러니까 나의 윗사람 되겠죠. 그래서 노랑도화를 의미한다. 노자는 뭐예요? 늙을 노자죠. 늙을 노자. 사내랑 자. 그래서 늙은 사내. 유랑은 뭐죠? 어릴 유자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마살이 인목이 온다. 인목이 오면 뭐죠? 인신충을 하죠. 인신충. 역마살 오면 인신충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했죠? 이거는 독산이 되기 쉽다고 했죠. 독산. 대머리가 되기 쉽다. 그 다음에 해수나 미토가 오면 뭐 크게 뭐 없죠. 크게 없고. 자, 자수가 공망이 오면은 자축이죠. 그러면 자축. 그 뭐죠? 금생수죠. 그럼 뭐죠? 식상이죠. 식상이 공망 맞았어요. 식상이기 때문에 식상이 공망인데 식상은 뭐죠? 자식도 되고 건강도 되고 오지랖도 되죠. 그렇죠? 내 재주를 뽐내는 측면에서 보면 내 오지랖이고 그다음에 내가 내 기를 발산하는 거니까 내 건강이 되고 내가 낳기 때문에 내 자식이 되죠. 이런 쪽에 공망을 맞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이거와 관련된 공망 현상이 생기겠죠. 만약에 오지랖이라면 오지랖이 공망인 경우는 오지랖을 넓혀가기 때문에 한 곳에 진득하게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활동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푸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공망이 자축이면 식상도하구나. 식상도하면 이제 식상 공망이면 식상과 관련해서 공망 현상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보게 되죠. 식상은 자식, 건강, 오지랖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관련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다음에 도화가 유금이 오면은 경신일주의 유금이면은 비견도하구나. 비견도하면 같은 나이 또래, 같은 친구 사이에 이게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경우는 독장에 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풀어본다는 거죠. 만약 식상도라면 아랫사람, 한참 어린아이, 자기하고 한참 나이 어린애하고 좀 일탈할 수 있다. 재성도화는 돈 주고 뭐 2차 가다가 뭐 그럴 수 있다. 관성도화는 직장에서 또는 직업과 관련해서 또는 사업과 관련해서 뭐지 직장에서 관계되는 그러니까 그 상대방 파트너 회사와 뭐 그쪽과 관련해서 뭐 일을 하다가 이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임목이 오면 어떻게 들었어요? 앞에 경금이 임목을 깎은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다?
독산 형태가 되기 쉽기 때문에 대물가 될 수 쉽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이게 전부 만들어가지고 이것에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천간과 지지의 그 자연과 거기에서 말한 여러 가지 의미와 그 다음에 이걸 전부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지지의 자와 그 다음에 지장간에 있는 자와 그 다음에 끌어오는 인종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역마살, 도화살, 망신살, 고신, 과수, 뭐 그 다음에 공망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 일주론을 암기 안 하고 이거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굳이 암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거를 이해하는데 충분히 활용하면 충분히 일주론도 잘 파악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병신일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